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정리입니다. 이제 앞서서 했던 학습에 대한 정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은 일기 예정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신고 납부는 4월 25일까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가 확정이지만 1, 2, 3을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4, 5, 6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5일, 7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은 일기 예정이 고지가 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야, 니 얼마 내? 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납부만 하는 거예요. 전달에 전기수에 납부했던 돈의 반, 전기수에 납부했던 돈에 나오죠. 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냥 납부만 하고, 일기 확정 때는 1, 2, 3, 4, 5, 6, 6개월치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인회사 가시고 일기 확정 신고다 하면 4, 5, 6 신고하고, 개인회사에 만약에 입사하시면 1, 2, 3, 4, 5, 6, 6개월치 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미 신고한 기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단 원칙이고, 그리고 만약에 예정 신고 기간에 이때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이때 누락한 자료가 있다라면, 내가 모르고 신고를 누락했다면 얘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확정에 집어넣어서 예정 누락분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확정 때 누락된 게 있다라면 이것은 다시 신고입니다. 수정 신고 1차, 2차.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때 신고한 것을 누락하면 이때 놓고, 이때 누락한 것이 있다라면 얘를 다시 하는 신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얘는 우리가 나중에 전산세무 2급 파트에 가서 실제 손으로 한번 해볼 거니까 그때 되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폐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업일로부터, 이 오답이에요, 오답.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오답 형식이 이런 모양입니다.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이제 과세기간이 이제 폐업 환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신고는 다음 달 25일 이렇게 되고, 개업 환자는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개업일로부터겠죠. 개업일로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서 언제까지? 6월 말까지 또는 1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개업일로부터고 얘는 폐업일까지겠죠. 이때는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은 1기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원칙이나, 개업이 있다라면 개업부터 6월 말까지고, 폐업이 있다라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메인이 나예요,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하죠? 개업. 사업장이 죽는 거를 폐업. 소득세는 나 중심이에요. 소득세는 내가 죽는 게 뭐죠? 사망이라죠. 사망일까지입니다. 소득세는 사망일까지, 부가세는 폐업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이 메인이 누구냐에 따라 이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메인이 누구냐를 잘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앞서서 한번 했죠. 사업장별, 여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여기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장별이 과세원칙입니다. 사업장별 과세원칙. 비교 한번 해보면 소득세는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고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 관련된 거. 예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요 색깔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요 색깔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사업자 단위과세. 여기는 사업장이냐 자를 잘 따지시면 돼요. 얘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세무 2급에서는 자주 나오는 편이고 회계 1급에서도 최근에 문제 제가 풀이할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습득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이 원칙인데 예외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있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외우실 때는 이런 단어는 없지만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납부 제도 이렇게 외웁니다. 세트로. 자, 여기는 이 이름 자체가 그래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이 두 개 중에 신고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한 것은 아래 거. 신고만 가능한 것은 위에 거. 이렇게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랑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차이.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업장에 대한 개념. 사업장. 일단은 1차적으로는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 저는 광업할 때마다 생각나는 캐릭터가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일곱난쟁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죠? 뭐 어딘가 다 흩어지죠. 흩어졌다가 밤이 되면 어디로 다시 돌아오죠? 백설공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죠. 그럼 백설공주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어이구 어서 오세요. 다시 음식 맛있는 거 차려놨어요. 이렇게 하죠. 거기가 광업사무소 소재지예요. 이해가시죠? 백설공주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조라는 것은 약간 상상을 조금 더 하면 이게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절차에 의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인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따로 만약에 그 제품을 포장한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 답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뭐 포장을 한다든지 기름을 넣는 거라 돼 있죠. 용기에 충전하고 뭐 저유소 기름 넣고 이런 데서는 최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품을 최종으로 만드는 거. 이게 답이고. 그럼 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볼게요. 통신 판매를 한다라면 주된 사업장 소재죠.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단계 판매원 또 주된 사업장.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답은 그냥 주된 사업장이 답이에요. 그냥 사업장. 이것도 그냥 주된 사업장이죠. 주된 사업장.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런데 이제 이 세 개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칠 때는. 이 세 개가 뭐냐면 요거부터 먼저 보면 건설업은요. 울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부산에서 건설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 가서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럼 메인은 여기죠. 여기. 자, 운수업은 여기서 버스를 시작해서 서울까지 한 바퀴 돌고 오면 서울에서도 사람 태우고 내려올 수 있죠. 그렇지만 메인은 여기인 거죠. 자, 부동산 매매. 여기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부산에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럼 사업장은 여기죠. 여기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소유지랍니다. 여기를. 등기라는 개념이 뭐냐면 태어나는 곳이에요. 법인이 등록한 지역. 법인이 태어난 지역을 소재지를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기를.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죠? 여기서 업무를 총괄하죠. 근데 시험에 이 문구가 잘 나와요. 이 문구가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최근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부동산 임대라는 개념은 자, 여기서 모든 세금 계산서 끊고 여기서 돈을 주고 받고 여기서 모든 행동을 다 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뭐 경주에 있는 거죠. 만약에 호텔이라고 치면 호텔이 거기 있죠. 걔가 거기서 돈을 벌죠.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있는 고객이 세금 계산서 끊어달래. 그럼 거기서 울산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땡땡 대리님 여기에서 고객이 세금에서 끊어달라는데 끊어주세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끊어달라고 하면 거기서 끊는 게 맞지. 야, 그럼 버스로 가볼게. 다시 운수어. 버스가 쭉 가서 서울에서 세금계산을 끊어달래. 그럼 여기서 끊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도 여기서 업무를 청구하니까. 건설업도 각 지역에서 건설이 다방전으로 일어났어요. 세금계산서는 여기서 끊는 게 맞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끊어야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 자체가 돈을 버는 주체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돈을 버는 주체가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택시 자체가 돈을 벌죠. 택시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택시가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매매업은 사고 팔고 메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메인에서 세금 계산서 끊고 모든 행동을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 움직이지 않잖아요. 거기 자체에서 돈을 주고 살고 팔고 돈을 계속 버는 거죠. 돈을 버는 주체가 사업장이 돼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요.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요. 그렇게 본다면 자동 판매기도 되게 웃긴 이야기가 돼요. 자동 판매기는 자동 판매기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자동 판매기도 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업장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동 판매기만 30개야. 말이 안 되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3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무인 자동 판매기가 예외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무인 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시험에 요 세 가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요 세 가지가 혼용되어서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은 여기, 부동산 임대업은 거기. 이해가세요? 그리고 무인 자동 판매기는 여기. 여기가 뭐냐고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거기는 부동산의 소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말 자체를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여기냐 저기냐 여기냐 저기냐 개념부터 잡고, 여기는 법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입장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거기는 거기 있는 위치.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사업장 임대하고 이런 거 못하겠고 그냥 우리 집에서 할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 유튜버들. 가끔씩 유튜버 그 방송 보면 가끔씩 엄마 들어오잖아요. 이놈 새끼 뭐하노?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안 보나? 유튜브 보면 뭐 이렇게 쇼하고 있는데 엄마 들어와서 가만히 그걸 하잖아요. 잘 안 보시는구나. 유튜버들 보면 사업장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이렇게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집이 예를 들어서 월세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그런 거 좀 애매하게 떨어집니다. 집을 그러면 샀으면 이자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글들 되게 많아요. 우리 집이 사업장인데 그러면 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좀 적혀놨습니다. 일단은 업종별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무인 자동 판매기는 여기죠. 여기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무인 판매기 좀 이상한데 맞죠? 1번 틀렸다 맞죠? 답이 지금 체크 잘못되어 있죠? 답 1번입니다. 답 1번. 요거 지금 체크 잘못되어 있으면 잠깐만요. 밀렸네. 밀렸네. 여기가 다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무인 자동 판매기는 여기죠, 여기. 답은 2번 되어 있네요. 1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라 생각하고 보니까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오케이. 맞는 말. 3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디로 했어요? 주소라 그랬죠? 맞죠? 거소는 뭐냐면, 생활에 밀접한 관계는 있지 않지만, 주로 거주하는 장소. 거소. 이해가시죠? 민지집 끝나고 어디 가요? 만약에 내가 그 민지집 찾으러 집에 가니까 없어. 도망쳤어. 어디 갔겠어? 거소. 거소. 보통 이게 우리 느낌상
집 아니면 딴 곳, 뭐 거기가 이제 거소했겠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대부분이 답이라고요. 그렇죠? 여기 관리하는 장소, 주사업장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하면요,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직매장은 사업장이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고 임시사업장은 본사 사업장에 포함된다, 이제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시험에 나오는 건 O냐 X냐 요거만 나오는데, 내가 여기 학원에 하나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학원이 하나 더 있어. 그걸 이제 직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매장. 여기도 사업장이고 거기도 사업장이죠. 사업장은 맞는 거지. 조금 더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도 좋아요. 지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내리고 그 물건을 내린 거를 당장은 못 가져오니까 창고에 조금 보관해놨다가 가지고 오는 무엇인가의 보관 장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거기를 하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로 실어 와서 거기에 당장 옮길 수는 없고 잠시 이제 계속 재놨다가 차가 가서 한 방에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놓는 곳,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내용상으로는. 근데 시험에 나와요. 직매장은 사업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치장은 사업장이냐 아니냐. 임시사업장은 뭐냐면 뭐 MBC나 보통 체육관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뭐 육아 박람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각종 업체에서 부스로 한 공간씩 빌려가지고 뭐 월세 얼마 내고 거기 앉아서 또 물건을 팝니다. 뭐 육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풍선을 공짜로 주고 좀 뭐 학습지 판매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유모차 이런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 뭐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박람회 있으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저기 한글 뭐 브로셔 뭐 가져오고 뭐 풍선 가져오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가면 또 판매도 많이 합니다. 그 판매할 때 거기서 카드 주면 카드 결제를 해주죠. 그 카드 결제는 어디에 결제냐 이거예요. 그 부수 사업하는 어디인가에 본사가 있겠죠. 어디서 이렇게 출장 개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 한단 말이에요. 본 사업장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 사업장으로 본다 이거지.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임시 여기서 외울 만한 숫자가 11이에요. 보이시죠? 얘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10. 알겠죠? 임시는 10이에요. 어쨌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가리고 땡글 돌리면 10이 되잖아요. 뭐 이런 억지로 낑가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업장은 10이 답이에요. 답은 그냥 기존 사업장으로 본다는 건 지금 마음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시험 친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원래 부수 사업하면 거기 맞지 뭐 굳이 따로 사업자 등록하고 다시 뭐 신고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10일 이내에 열고 10일 이내에 문 닫으면, 이내가 아니고 그렇지, 그죠.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10일 이내에, 그럼 어떤 사업장을 오랫동안 한다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폐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얘는 내가 시작했다고 하면 10일 이내에 한다고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내가 사업장을 하면, 내가 아무 때나 가서 오픈해서 사업자 하면 걸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왜 당신 여기서 사업하냐고.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10일 이내에 폐쇄하고 신고하면 되는데, 그 사업장 연 것 자체가 설치 기간이 10일이 안 넘어간다면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0일이겠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중요한 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그리고 얘를 뭐라고 했죠, 제가?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자, 여기는 주사업장 총괄 뭐가 가능하다? 납부제도고, 사업자 단위 얘는 뭐라고? 신고납부제도. 이렇게 외우시고, 일단 개념은 뭐냐면 끝에 뭘로 끝났죠? 장. 여기도. 그러니까 얘가 사업장이고 사업장이니까 얘가 부가세 신고 해야 되고, 얘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물건을 사와요. 1,000원에 100원에 사와요. 사오고 얘를 그냥 차에 실어서 붕붕붕 공장에서 이제 화장품 만들었다고 치면 화장품 만들어서 붕붕붕 타고 가서 여기 가서 얘를 팔아요. 얼마에 파냐면 3,000원에 300원에 팔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둘 다 내 거예요. 둘 다 내 거야. 물건을 사오고 요거는 물건을 팔아요. 그럼 얘가 이제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얘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 계속 뭐만 발생되죠? 매입만 계속 발생되는 이상한 회사예요. 분명히 산다고 신고를 하고 얘는 계속 환급만 받는 거예요. 100원 환급 받고 또 100원 환급 받고 얘는 또 뭐예요? 이상하게 매입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매출만 해요. 3,000원에 300원 팔고 300원 내고 3,000원에 300원 내고 300원 받고 근데 둘 다 누구 거냐면 내 거예요. 귀찮아요. 여기서는 100원 환급 받고 여기서는 300원 내고 여기서는 100원 환급 받고 300원 내고 결론적으로 200원 내는 거죠. 근데 내막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얘한테 공급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가액 1,000원에 이 사온 가격 그대로 매출로 꺼라. 매출로 꺼라 해서 이렇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장에서 내 사업장으로 세금 계산서를 끊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 100원, 매입 100원이니까 세금 0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매출 300원에 매입 100원이니까 200원으로 바뀌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도 공급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내 건데 내가 나한테 끊는 형식이 되는 거죠. 공급자 구대성, 공급받는 자 구대성. 근데 이렇게 끊어야 돼요. 똑같은 가격으로. 그러면 얘는 100원 100원 돼서 0원이 되고 대신 부가세 신고는 하고 귀찮아 얘를 묶어버리자. 이게 요겁니다. 묶어버리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돼요. 이해가시죠? 공장도 갖고 있고 매장도 갖고 있는 곳이 있겠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거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공급을 뭐라고 하냐면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간주공급. 근데 사실은 내가 남한테 줘야 공급인데 내가 나한테 주는 것도 공급으로 본다. 그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하는데 하나로 묶어버리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이 제도와 이 제도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특징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사업자가 하나로 묶었죠. 묶어서 한 사업장이 무엇만 대행하는 거죠? 납부만 대행하는 겁니다. 한 사업장이. 세금 계산 끊지 않고 한 사업장이 납부만 해요.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사업자 번호 따로따로 있고 세금 계산서 따로따로 발급하고 너고 회사는 너고 회사고 너고 회사는 너고 회사인데 단지 뭐만 2개 모아서 돈을 한쪽에서만 납부하는 거예요. 얘가 납부예요. 즉 납부만 대응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본점이나 지점, 법인은 본점도 따로 지점도 따로의 개념이에요.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그러니까 납부만 하는 거니까 본점이 한쪽에서 납부를 해도 되고 지점이 한쪽에서 납부해도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그냥 납부해도 된다. 납부만 대응함으로 모든 것은 각각 해야 돼요. 사업장도 번호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간주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간주공고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 제도라고 했어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 제도라고 했는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하나로 묶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아까 똑같이 하나로 묶어서 뭐도 가능하죠? 신고도 가능해요. 납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개념 자체가 사업자 번호가 따로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자 번호가 하나만 있어요. 본점이 다 총괄을 해요. 그래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기 때문에 지점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본점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도 하고 신고도 대행하기 때문에 법인은 지점이 못해요. 본점이에요. 본점이 하고 개인은 똑같이 주사무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장과 조금 비교해 보면 요거였죠. 요 단어 지점이라는 단어. 그 다음 여기 있는 단어가 지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맞죠? 법인은 본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은 본점, 지점이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 번호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자 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판매 목적 타수자 반출만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까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1차적으로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이 부분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랑 동일합니다. 한번 열고 볼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의 비교는 첫 번째, 둘 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 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1차적으로 납부만 가능해요. 여기 보이시죠? 1차적으로 납부만 가능하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신고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해요. 지금 얘는 납부만 가능한 거고 얘는 신고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한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가 이 뒤에 같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 납부제도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 납부제도 신고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한 제도이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주사업자 총괄납부는 사업자 번호가 각각 있어요. 사업자 번호가 각각 있다라는 말은 본점과 지점과 본점과 지점과 본점과 지점과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사업자 번호를 갖고 있고 각각 따로따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서 및 발급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본점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 본점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에 따로 지점이 있지만 지점은 전부 다 본점보다 파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본점에서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가 얘는 하나입니다. 여기는 각각인 거죠. 주사업자 총괄납부제도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 및 포기가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키워드는 20일이라는 숫자를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얘가 제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납부는요 본점도 가능하고 지점도 가능하죠. 납부하는 행위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본점도 가능하고 얘는 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본점만 가능하고 지점은 불가능해요. 위에 그림 보다시피 본점에서만 가득 잡고 있는 거죠. 사업자 번호가 하나인 것도 거기 있는 거고 신고도 본인, 납부도 본인 전부 다 본점만 가능합니다. 지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은 똑같이 양쪽 다 주사무소라는 말을 하고 있죠. 양쪽 다 주사무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법은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어디에든 갖다 붙는 세금이다라고 했죠. 특별 소비세나 개별 소비세는 오답으로 나오는 정답이에요. 오답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5번 문제. 자, 홍길동은 일반 과세 사업자로 2019년 9월 1일 사업을 시작하여, 자, 9월 7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였다. 시작 또는 신청이 빠른 날에 과세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시작이 9월 1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9월 1일이 스타트점이 되는 거고, 홍길동의 부가세법상 2019년 제2기 과세 기간은 했으니까 2기 과세 기간의 종료 날짜가 그렇죠.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기출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 맞죠? 간접세에도 맞는 말입니다. 2번, 면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원래 조세평등주의에 의하면 세금은 평등하게 내어야 한다라는 이런 뜻에는 돈을 작게 버는 사람은 작게 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부가세법은 거꾸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역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인 거죠. 역진한다의 개념은 거꾸로 간다, 즉 역행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세법은 돈을 작게 버는 사람이나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전부 다 일률적으로 10%를 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역진한다는 뜻이에요. 조세평등주의에 역진한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금방 봤듯이 면대라는 제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키는 면역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을 키운다. 이제 면역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소비지구 과세 원칙 맞죠?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과세 원칙.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출 촉진입니다. 수출 재화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냐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여기 있는 영자랑 숫자를 같이 외웁니다. 그래서 영수라고 외웁니다. 국영수 할 때 영수, 국영수 이렇게 외우시고 면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영세율은 수출 재화에 대한 수출 촉진, 영수, 면역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라 세액 공제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이죠.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소비자가 돈을 부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다 걷어요. 그래서 비영리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 영세율의 경우에는 0%의 단일 세율로 과세된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는 6개월이 맞죠. 1기, 2기로 나누어지고 간이가세자는 1기, 즉 1년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4번의 내용을 봤더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다음 달. 무조건 폐업일로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1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